달콤한 교육 꿀팁 허니 A1 허니 A1 안녕하세요. 허니 언니 정정아. 허니 선생님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 이제 자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정들고. 저도요. 네. 자, 선생님과 오늘 열심히 또 달려볼 텐데, 자, 오늘은 또 색다른 교구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몬테소리 수학 영역과 감각 영역을 했었는데, 또 오늘은 어떤 영역으로 또 우리가 헤엄쳐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오늘 알려주실 건 뭔가요? 네, 오늘은 몬테소리 영역 중에서도 문화 영역이라는 파트를 좀 가볍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 영역, 네. 문화 영역 좀 색다른데요. 교구로 문화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원래 몬테소리에서 이 문화 영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라고 하면 연극이나 서점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네, 컬처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몬테소리에서는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명교육, 우주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네네네. 그런 멘트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그다음에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네. 우주교육과 특히나 더불어 사는 자연과 사람들, 대상에 대한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는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서 문화교육 파트 안을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 조금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도 이제 지도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 지리학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지리학이 들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리 안에 이 구체적인 땅과 물 안에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와 그다음에 동물학, 생명학 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로 포괄적으로 문화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몬테소리 문화 영역 영상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 자료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문화 영역 교구가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구본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밋밋하고 심심한 느낌의 지구본도 있고, 자, 개구리도 많이 본 것 같은 퍼즐인데 뭔가 모르게 좀 다른 것 같고, 말도 그렇고요. 지금 교구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선생님.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문화 영역의 교육적 원리를 잠깐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딱딱하지만 네. 우선은 몬테소리에서는 문화 영역을 전체를 먼저 소개하고 부분을 소개해요. 전체를 하고. 예, 먼저 네. 소개하고 부분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구체물을 먼저 경험하고 추상물로 넘어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꽃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꽃 모형이 있으면 모형으로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림으로 경험하고 꽃이라는 글자를 경험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과 연관되어서 내가 꽃을 보았으면 꽃을 만들어 본다던가 네. 꽃에 관한 어떤 다른 활동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각 영역하고의 연계성도 되게 중요해서요. 네. 감각 영역에서 익혔던 분류나 체계적인 그러니까 패턴 활동 이런 것들이 문화 영역에도 적용이 되고 네. 특히나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수 아까 배웠을 때 1에서 10까지 또 1100, 11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 만들어지는지 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 수의 체계를 배웠다면 네. 사실은 문화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식물을 배워요. 그럼 식물이 계절 내내 똑같은 모습이 아닌 식물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봄일 때는 여름일 때는 가을일 때는 겨울일. 그럼 봄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름은 어떻게? 그러니까 수를 모르면 1에서 우리가 12개월, 한 달은 30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는 24시간 얘기를 하는데 네. 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가르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 정확한 언어나 어휘들을 사용하고 개념을 알려주라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아까
허니 언니께서 말씀하셨던 네. 지구본 너무 밋밋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글도 없고. 그렇죠. 그림도 없고 글도 없고 뭔가 랜드마크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라 이름도 없고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아니 몬테소리 교구는 되게 비싸기도 한데 그거 너무 이름 좀 새겨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지구본은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상당히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구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조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먼저 소개하고 부분을 소개하는 이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틀로서의 지구본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보시면 이 지구본에 색깔이 있는 부분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두 부분이 있죠. 네. 이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 입체감이 있네요. 네네네, 입체감이 있죠. 이 입체감이 있는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육지. 네, 맞아요. 네. 땅이에요, 땅.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부분은 뭘까요? 바다, 물. 그렇죠. 네. 바다도 곧 물이니까요. 네네.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네. 이 지구의 땅과 물을 뭐가 둘러싸고 있을까요? 오존? 공기? 그렇죠.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구의 틀만 주는 거예요. 아. 그 안에서 우리가 땅 알고 물 알고 공기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땅에는 알고 보면 어떻게? 서로 색깔이 왜 다를까요? 이 땅은. 대륙이 달라서?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나 애들 가르치는 건데 내가 맞췄다고 좋아했어.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모든 색깔들은 사실은 우리가 대륙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륙마다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 대륙은 이 중에서도 이렇게 노란색의 아시아 대륙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란 지구를 볼 때도 아시아 대륙이 어떤 크기와 어떤 위치, 그래서 아시아 대륙 옆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행기 오래 타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고요. 여기가 북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네. 주황색 보이시는.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미국 가려면 이렇게 태평양을 쭉 건너서 이렇게 미국을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 하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되게 친숙하지만 얼마나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대륙 중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느 색깔이 가까운가요? 빨간색이요. 그렇죠. 그럼 빨간색은 무슨 대륙일까요?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구에서 네. 아이들이 우선 위치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구에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보면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약간 본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직관적으로 어떤 크기와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예,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과 어떤 위치,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에 우리 아시아 대륙 끝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시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럽인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럽 대륙과 가장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위치만 알아도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던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리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크기 한번 볼까요? 네, 아시아 대륙의 크기이고요. 그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크기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시아랑 유럽 대륙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지금처럼 네. 예, 조합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입체적으로 만져보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 대륙에서 우리나라는 이쪽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아시아 대륙 이쪽 끝에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자, 아시아 대륙 끝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지리에 관한 건 대체적으로 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책이 있지만 사실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예, 사실은 서쪽으로 갔지만 예, 그게 인도로 간 거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그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에게 전체 틀을 먼저 소개하고 네. 그다음에 그 틀을 만져보고 위치를 알아보고 이름을 알아보고 그 대륙을 예를 들어서 방향도 알아보면 동쪽인지 동반구인지 서반구인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아 대륙 안에 어느 나라가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윤곽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대륙에 관해서 아이들이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지식을 세팅을 처음부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하나하나 자신이 지식을 찾아가서 그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에서 알아낸 사실들을 지금처럼 책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만의 책으로 세팅을 하게 되어서 어떤 관계에서 이 지식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문화 영역에 예를 들면 지리 교육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다 만져보고 느껴보고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시켜주는 게 아니라 교육이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게 몬테소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같은 경우에 카피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스스로도 있지만 지금처럼 지식 같은 경우에도 네.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지식을 찾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지식을 알아내야겠다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탐구 욕구가 생기고요. 그럼 이제 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리학에 관해서 잠깐 보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네. 동물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네네. 자, 지금 말 퍼즐이 있는데 네. 보시면 아이들이 퍼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아까 허니 언니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퍼즐이 너무 심심해요. 네. 예, 보면은 그냥 얼굴만 있고 얼굴에 부분들이 있고. 네. 자, 보시면 아까 우리 지구본에서도 색지구본에서도 아시아 대륙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퍼즐을 꺼내봄으로써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봤죠. 네. 그러니까 말 퍼즐을 맞추게 되지만 전체를 먼저 소개하고 부분을 소개한다는 게 뭐냐면 전체는 말인데 그중에서 말의 머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의 갈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면서 우선 위치를 먼저 익히게 되는데요. 네. 이 위치를 익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처럼 머리나 갈기나 목이나 앞다리나 뒷다리나 꼬리와 같은 명칭을 아이들이 익히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칭을 익히고 나면 어떻게? 그 명칭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 앞다리의 역할, 뒷다리의 역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 저희가 퍼즐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과 해보는 활동들이 있어요. 네. 말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물. 그렇죠. 그래서 생물이 있으면 반대 개념으로 무생물. 그렇죠. 그래서 우선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생물 중에는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은 식물. 동물, 식물. 그렇죠.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면 등뼈가 있죠. 이걸 척추라고 하는데 네네.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처럼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척추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척추동물 중에서도 포유류를 알아보고 그래서 말은 무엇이다? 생물이고 동물이고 척추동물이고 포유류고 그 중에서도 말의 머리, 꼬리. 그래서 각 동물의 예를 들어서 어류의 특징과 포유류의 특징을 요 체계성 안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말의 앞다리의 역할을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연계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래서 네. 지식을 사실은 자연책을 읽으면 그냥 알게 되지만 말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스스로 다 알게 되지만 그러면 이 말에 들어있는 각각 부위의 역할이라든가 특성을 어류의 역할과 어떻게 비교해서 내가 그 지식들을 연계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몬테소리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문화 영역이나 다른 영역의 교육적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들어도 정말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규칙 규율이라 그러나 굉장히 자유로운 교육 속에서 그 규칙들이 착착 있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몬테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다 있구나. 거기서 또 키즈 회원이 정말 교구나 교재가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문화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또 놓친 꿀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각각의 각 교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항상 저희가 수학 영역 얘기했을 때도 감각 영역에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문화 영역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고 무슨 나라가 아시아 대륙에 무슨 나라가 있고 이런 지식을 먼저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화 영역 교구 같은 경우에도 감각적으로 먼저 만져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퍼즐 같은 걸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알아낸 지식을 스스로 세팅할 수 있도록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아이가 지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점 상당히 중요한 부모님의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지식을 찾아내는 아이로 만드는데 몬테소리 교육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당부와 확신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 교육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그렇다면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몬테소리와 함께 즐겁게 우리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과 교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 리뷰 사진을 여기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영상을 담아서 꿀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허니 A1